안녕하세요. TV책방 목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오늘 저희가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평소에 모시지 못하는 분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네, 어느 분인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스무고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정말 정답을 아시게 되면 무척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를 제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힌트는 서편제입니다. 서편제, 네. 영화로 치면 고래 사냥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 고래사냥이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뭘 할까요? 감성맨? 감성맨. 네, 저는 이분이 우는 것도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얘기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아시겠죠? 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정확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마지막 힌트 정말 반가워하실 이분 작은 거인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마음에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어려운 세상이지만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네, TV책방 목소리 이번 주 주인공입니다. 반가운 얼굴, 그리운 목소리. 김수철 씨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자 김수철로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어이, 반갑습니다. 이게 모자를 보통 안 벗으시는데 인사. 각별한 시청자에 대한 인사였던 것 네네. 같은데요. 네. 텔레비전을 통해서 뵙기는 좀 오래간만 같아요. 예, 오래간만인데요. 네. 톡쇼는 뭐 20년이 뭐야. 네. 하여튼, 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영광입니다. 책을 내고 네. 책 소개 프로그램에 나온 거는 처음 아니시겠어요? 처음입니다. 예. 책 처음이지만, 책 내고 프로그램 처음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네. 프로그램을 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김수철,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김수철 키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죠. 어린 시절에 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감성을 느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에 나와서 딱 뵀는데 너무 순수하고 막 그런 느낌이어서 그 철이 없다 그럴 때 꼭 순수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정말 저한테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예. 이렇게 책을 갖고 김수철 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예.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에게는 뭐 수철이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김수철 선생님이 예. 어떻게 보면은 참 의리를 존중하지만 좀 까칠한 선배다. 그리고 후배들이 좀 뭐라 그러면 참지를 못해요. 꼭 얘기하십니다. 이게 지적질 나오시는데요. 저도 여러 번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인생에는 참 도움이 됐다.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는 게 보통 이제 그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저는 젊어 보인다기보다는 어쩌면 어려 보인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분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젊어 보이는 건 할아버지를 젊어 보인다는 거고요. 저는 좀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어려 보인다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표현이. 네, 좀 어리십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적당히 뭐 알 것만 알고 다른 거 우리가 한쪽이 좀 이렇게 발달을 하면 다른 건 약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약간 아니라 많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날로그적이어서 남자들은 우정과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네. 이것은 이해하신 건데. 근데 저희가요, 예. 그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사실은 상당히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게 이 예. 책이 예. 작은 거인 김수철의 음악 이야기, 그래서 네. 음악 인생을 쭉 정리를 하셨는데요. 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예, 제 음악 이야기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한 20년 정도 전부터 네. 여러 출판사에서 왜 조금 저처럼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책 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이 그 글이라는 것이 영원히 남고 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거절했는데 이제 방송 40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와가지고
40주는 지나가긴 뭐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책 알았어요. 책 내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한 10달을 꼬박 썼어요. 예. 네. 어우, 그, 제가 저 타이프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연필로 한 10달 썼어요. 아, 그 느낌이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 음악 작곡하는 거랑 다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너무 어렵고 글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역시 힘들구나 하고 그다음에 생각이 이게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자료 예전에 거를 뭐 일기라든지 자료 제가 일했던 흔적들을 찾는 거가 더 힘들었어요. 그게 그 힘들었고 하여튼 그런데 쟤는 원래 어제 일을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하고 내일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 책을 쓰면서 옛날 흔적들을 많이 더듬었고 그러면서 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구나를 또 느끼기도 하고 아 세월이 참 빠르구나 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좀 주마등처럼 휙 지나고 그래요.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네.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 아니었어요? 70년대, 아, 그렇죠. 80년대, 예, 예, 90년대. 예. 그게 쫙 조망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예, 예. 김수철 씨를 통해 본 한국의 현대사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책을 보게 되면 기타와 사랑에 빠진 게 중학교 2학년 예, 예. 때였다고 중학교 생각하는데 때. 그게 어떻게 또 그렇게 일이 벌어졌나요? 그게 제가 이제 좀 생활이 건조해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뭐 그때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노래가 들려서 근데 이게 뭐지? 이렇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 기타를 잡게 되고 이렇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번 빠져든 것 치고는 그 사랑의 정도가 열애의 정도가 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능가 하시던데요. 그게 제가 뭘 좋아하면 푹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하다가 보니까 남들 공부할 때 저는 기타 친 거예요. 네. 이게 공부는 못하고. 근데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또 하나 느낀 점이 뭐냐면요. 책에 많이 언급된 단어가 공부라는 단어더라고요. 예, 공부를. 음악을 공부하고 예. 뭐 새로운 장르를 공부하고 예. 계속 공부하고 예. 그래서 아 김수철 씨 하면 굉장히 음악적인 천재 뭐 이런 예. 생각을 했었는데 예. 공부하신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의 개념이 틀려요.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공부는 대학교, 좋은 학교 가는 공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모르는 것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또 프로로서 또 자기 공부를 해야 연구가 되고 연구가 돼야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하다가 고갈되면 다시 공부하고 일하다가 고갈되면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 오랜 세월을 네. 지금도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나요? 그렇죠. 기타는 하루도 안 치면 녹이 슬어요. 이게 유지로 매일 연습하고 지금도 늘 공부. 네.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공부가 아니라 인생 제가 좋아하는 공부. 거에 대한 공부. 이게 네. 중요해요. 저는 정말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그 시작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타를 내가 마음껏 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네, 네. 그 흔적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작은 거인 김수철이 얼마나 연습벌레였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번은 집에서 기타 연습을 하다가 부모님에게 들켜서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는데 그 후로는 가족들이 모두 자는 한밤이나 새벽녘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타 줄에 종이를 끼워 넣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서 연습을 했다. 이불을 덮어쓰고 하는 기타 연습이었기 때문에 기타 모습은 안 보였지만 기타 줄에 종이까지 끼워 넣은 덕택에 완벽한 방음이 되어 마음 놓고 연습할 수가 있었다. 기타 소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했고 이때 청음 공부가 많이 된 듯하다. 기타 위에 얹힌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며 끊임없이 반복했다. 연습을 한참 하다 보면 숨이 가빠졌다. 이불 안의 공기가 부족해졌던 것이다. 숨이 가쁠 때에는 이불 밖으로 나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이불 속 공기를 충분히 환기시킨 후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기타 연습을 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타 연습을 했다. 그랬대. 요즘은 연습실에서 그냥 마음껏 편안하게 우리 집이라. 이때는 부모님 댁이었고 아니 사실 처음에는 네. 저희 둘째 형이 공부 안 하고 기타 친다고 일렀어요. 네. 그래서 들켜가지고 못하게 되니까 다 식구들이 잘 때를 기다렸다가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연습이라는 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다 보면
공기가 이렇게 숨차지 그러면 이제 놓고 나와서 이러고 다시 들어가서 이런 걸 얘기해요. 네. 기타는 지금도 좋아해요. 네. 지금도 이제 이따가 우리 저 기타 단조를 들려드릴 텐데 네. 네. 저는 기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사춘기 때 이렇게 사춘기적 정신적 방황하고 이럴 때 항상 늘 제 곁에 있던 친구가 바로 기타였기 때문에 국악을 작곡하든 뭐 영화음악을 작곡하든 무용음악을 작곡하든 가요를 작곡하든 항상 기타는 제 친구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어둠 속에서 연습을 그렇게 해도 기타를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둠 속에 이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서 요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하고 그 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아마 연습이 된 것 같아요. 그거를 매일 하면 이제 예. 네. 어둠 속의 기타 그러니까 한석봉의 어머니 생각이 네,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별명은 김석봉이었어요. 한석봉이 아니라 김석봉을. 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그 열망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게 참 아름다워 보이고요. 네. 그 사실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한국에 있어서는 대학의 청년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MBC의 대학가요제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나 모든 대학생들의 선망이 맞습니다. 거기 가서 1등 해보는 것이고 네, 네, 맞습니다. 거기 1등 하면 일약 스타에 올랐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런데 MBC 대학가요제에서 뭐 1초 만에 땡 하고 떨어졌다면서요? 하나 쳤어요. 그냥 연습은 많이 연습하고 이제 그 대기자가 쭉 기다리잖아요. 순번대로 번호대로. 그래서 우리 순서가 와서 들어갔어요. 아, 준비해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계시고요. 우리 준비해서 자 한번 시작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음을 제가 하는 딱 치면 밴드가 나오면서 합쳐지는 건데 하나를 띵 쳤더니 갑자기 심사위원들이 나오니 뭐야 이거 시끄럽게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나가 그래서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치고 떨어졌어요. 그때 뭐 앰프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막 확성이 되는 것도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장비는 아주 취약했는데 저는 그때 고고 음악이 아니라 락 음악을 했어요. 네. 지금은 헤비메탈 시끄러운 거.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음악 하나 쳐가지고 이제 쳤는데. 싫어했어요. 떨어졌어요. 그 완전 절망이셨겠어요. 좌절했죠. 네. 그럼 저희들 이제 친구끼리 떨어지고 그냥 사회가 우리를 몰라준다 이러면서 막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또 나갔어요. 근데 다른 그 밴드 동료들은 계속 다 나가고 싶어 했는데 네. 김수철 씨만 유독 절대 안 해 이런 마음을 아니 먹으셨다면서요? 근데 이거 음악 하나 쳤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아 그러면 대학까지는 우리랑 안 맞나 보다 음악이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안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번만 더 도전을 하자. 근데 저는 안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그 친구들이 그 접수해 가지고 와서 너 같이 나갈 때까지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해보자. 근데 처음에 아까 시끄러운 음악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조용한 음악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브루스를 처음에 조금 나가다가 뒤에 또 다시 와와 완전히 또 거기서 막 심사위원들한테 표정이 보여요. 막 이렇게 싫어하는 게 너무 새로운 것이라서 그랬나 봐요. 말은 새로운 건데 시끄럽다고 또 떨어졌어요. 자꾸 떨어져. 그게 TBC 대학 축제 경연대회에서 한 7색깔 무지개 그 이전 이전 거죠. 거예요. 이전. 그 네. 이전에 연포가야제. 네. 네. 연포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일곱 색깔 무지개 무지개, 예. 이거는 어떤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대학가요제하고 담을 쌓고 이제 뭐 안 하는데 그 1차 두 번 떨어진 중에 어느 심사위원이 계셨던 거예요. 저를 봤던 TBC 어떤 분이 너 한번 대학 축제 전국 대학 축제 경연대 가는데 거기 나와보지 않겠나요? 이제 안 나가요. 우리 나가봐야 떨어지고 또 음악 다 하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생방송이고 사전에 심사를 해서 이게 통과만 되면 거기 1절, 2절 다 할 수 있다. 아 근데 뭐 나갈 거 떨어질 거 뻔한데요. 그러니까 아니 니네는 괜찮아 개성이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갖고 솔깃해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대중이 확 알아본 거죠. 새로운 거. 근데 이게 생방으로 딱 나갔으니까. 생방송이거든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주 동상거답다니까요. 네. 그래갖고 작은 거인 밴드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고등학교
멘트냐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톡조를 내가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걸 보니까 네. 7색깔 무지개, 이게 네. 무지개 색깔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 또 어떤 노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떨어지니까 작곡은 동요로 했어요. 7색깔 꿈을 가리키는 우리 대학 시절에 꿈을 하나씩 둘씩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동요로 작곡하고 제가 락을 좋아하니까 편곡을 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반응을 노래는 쉽고 그러나 편곡은 좀 음악성이 있는 그리고 네, 무대 그렇게 매너도 상당히 색달랐어요. 퍼포먼스가 분명히 있으셔가지고 무대를 네. 전부 다 쓰셨잖아요. 아, 근데 제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막 우리가 협연할 때 잘 맞으면 저는 이렇게 자꾸 눈이 뜨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뛰어 뛰니까 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정말 그게 쇼킹하고 그럼요. 호감도가 너무너무 큰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전부 그게 아주 그렇게 뛰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네. 실루엣으로 그 김수철 씨가 기타를 들고 두 발을 쫙 위로 올리면서 딱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저는 하나의 시대의 아이콘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지금도 못 뛰면 무대에 안 올라가요. 뛸 때까지는 제가 하죠. 락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악 얘기 좀 할까요? 네. 저는 김수철 씨 곡 중에 별빛 참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김수철 씨가 하는 모든 작업의 베이스가 국악 베이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또 많은 분들이 김수철 씨가 하시는 그 강연 같은 걸 들으면 네. 국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국악을 그렇게? 그 제가 작은 거인 밴드 할 때 네. 대학교 시절에 이제 4학년 때쯤 그 1980년에 이제 저는 영화 음악 공부하려고 몇 명이 돈을 걷어다가 소형 영화를 만들어.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기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 당시는 카메라면 이렇게 좀 구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6-7작품을 만들었는데 탈이라는 작품이 한국 젊은이의 한 단면을 그린 건데 저희가 사실은 장난으로 불란서 세계 청소년 영화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본선에 진출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러면 한국 젊은이의 단면이니까 국악을 해야겠다. 알지도 못하면서. 네. 국악을 작곡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중학교 교과서, 음악 교과서를 드렸더니 우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은 옛날 교과서에는 다 서양 음악이 90% 이상이에요, 사실은. 왜 이렇게 우리 게 없지? 이렇게 하고 하여튼 감으로 막 연주해서 한 거가 그런 기타 단주의 효시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때 내가 서양 락만 하는데 우리 것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고 내가 안 하더라도 국악은 좀 알아야겠다. 이러면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동기는 그래요. 예. 우리나라 교과서에 서양 음악이 주류고 국악은 오히려 변방에 있고요. 일반 사람들도 네. 서양 음악 하면 익숙하고 국악은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아요. 들으면 참 좋은데 네, 네. 그걸 이렇게 찾아 듣게 되기까지가 너무 힘이 드는 것 그래서 같아요. 교과서에 우리 음악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우리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너무 서양 음악이 90%면 우리는 5%, 10% 이거밖에 안 되니까요. 두 번째, 국악 공연을 우리가 어렸을 때 접하지 않고 누구나 피아노, 가요, 맞아요. 서양 악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음악은 저는 개인적으로 길들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익숙함을 줘야 되는데 우리 거는 전혀 안 듣고 서양 피아노, 클래식만 듣다 보니 그건 익숙하니까 괜찮고 우리 거는 잘 졸리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 중, 고등학교에 우리 음악이 좀 많이 좀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균형으로. 네. 그다음에 공연이 많이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교육적으로다가. 서양 음악은 많이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 그걸 맥락으로 느꼈어요. 국악가요를 좀 더 일부러 많이 작곡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국악가, 그럼 나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국악가요를 작곡하고 국악기를 자꾸 듣게끔 해야겠다 이런 부리쪽을 하고 싶었어요. 예, 저는. 그리고 이제 못다 핀 꽃 한 송이 예. 언제 가셨는지 안 안 오시나. 오시나. 뭐 그때 그 떠나간 님이 있으셨나요? 이거는 연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한 길을 한평생, 우리 이제 카메라면 한평생 카메라하고 그렇죠. 한평생 그림 그리는 네, 분, 한평생 글 쓰는 분, 한평생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게 중의적이니까 또 그런 분이 계셨었던 것도 아닌가요? 아니 그냥 추상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는 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제 표현을 솔직하게 다 못해요. 그냥 네. 이렇게 이성적인 이렇게 약간 사회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성향이 되면 안 나오니까요. 심이가. 그래서 하여튼 조금 피해가느라고 피해간 게 못하고 못해서. 대중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감성을 충분히 느끼고 네. 그렇게 즐겼고 또 그 곡을 만드신 창작자의 입장은 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저는 네. 사실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이 앨범이 솔로 앨범 첫 번째 네, 솔로 첫 번째. 앨범에 실렸는데 네. 실으시면서 나만의 은퇴 기념 음반이다 이렇게 생각. 솔로 앨범 첫 번째 앨범인데 왜 그런 예.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예.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부 사실은 모으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다 나가 어렵다 보니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글 쓰는 분들, 그림 그리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을 다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도 대학교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졸업은 했지만 공부를 못했으니 음악만 했으니까 취직도 못하고 한 2년 놀았거든요. 그 즈음에 이제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 사이에 대학원 사이에 레코드 회사에서 제 제작 의뢰가 들어와서 그때는 그전에는 락만 했으니까 제가 대학교 때 써놓은 곡 중에 조용한 음악을 하나 갖고 있어야지 네. 이게 마지막으로 네. 이러고 낸 판이에요. 그리고 그건 망했어요. 모타핀이 원래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망하고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안성기 씨가 전화가 와요. 성경이 형, 나 음악 안 해. 그러니까 음악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나와라. 그래서 어느 다방에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저쪽 구석에서 병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이 병태가 아니니까 예. 무시하고 이제 아니도 거기서 이제 배창호 감독님, 최인호, 소설가 최인호 형 막 이러면서 얘가 병태다. 이 안성기 형이 예. 그 병태 역할 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 영화사에서. 근데 병태 같은 애가 없다고 막 한 달간 찾고 있었대요. 네. 근데 안정이 형이 내가 아는 애가 병태같이 어벙벙하고 왔다 갔다 다치고 치종 맞고 이런 애 있다고 그러니까 저를 그냥 한번 보라고 소개한 거였어요. 네. 그 촬영 중에 아까 망한 갑자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저를 찾기 네. 시작한 게 못답이 꽃하는 거예요. 얘 누구냐 이러면서. 그래서 촬영 중에 히트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럼 갑자기 돈을 아주 많이 버셨겠네요? 돈을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네. 그냥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장비를 그냥 녹음 장비를 그냥 왕창 샀어요. 그럼 부모님께서도 좀 약간 너그러워지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 음악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 참 그게 안- 그래요. 네, 안 좋아해요. 고래사냥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고래사냥 사실은 그 시대의 모든 대학생들의 로망, 네. 그 시대의 아이콘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음악과 영상적 아이콘 두 개를 했으니 진짜 일약 스타덤이 됐을 텐데 올랐을 텐데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 그때 느끼면? 네. 하여튼 제가 가요도 히트하고 영화도 히트해서 영화도 그해 흥행 그렇죠. 1위 했거든요. 네. 뭐지? 하여튼 돈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재밌게 그 영화 속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네. 좋겠는데 책에도 자세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여기 고생 엄청 했어요. 배드신을 찍으셨잖아요. 배드신을 내가 네. 배드신을 찍어 봤어야죠. 그때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배드신? 그게 어떠셨어요? 좋은 게 둘이 있어야 좋지. 그게 수십명 스텝이 다 보는데 뭐가 좋아? 그 보고 추워요. 그리고 막 그 팬티 사이로 막 바람 들어오고 얼마나 추운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화라는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모르죠. 예, 이미지가 맞다는 이유로 캐스팅이 됐고 네. 그래서 결과는 정말 좋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드셨는지 저는 이거로 책 한 3권 써요. 네. 카툰마다 다.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과정을 겪어내셨는지 영화가 하기 싫으셨다면서요. 이제 영화는 네, 다시 네. 절대 그다음에 안 하겠다고. 이게 이제 비기트를 했거든요. 네. 2편 하라는 안 했어요. 아유, 나는 못 하겠다고. 그래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하는 당시에 큰 현찰을 가져와가지고 제작자가. 근데 안 했어요. 그 돈이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돈이 좀 탐나지는 않으셨어요? 네, 제가 좀 미련한 게 네. 돈에 약간 좀 둔해요. 이게 마음이 안 가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내복이 우리 내의 질이 안 좋았어.
수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한 번 이렇게 벌어지면 안 와. 근데 그 팬티 바람에 그 서울역 앞에 있잖아요. 네. 자기네는 몰래 망원으로 저기서 땡기고 나무로 가서 걸어 다니래 거기를. 아침 출근 시간에. 그 팬티 바람에 이거 거저가나 네. 맞아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면서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에 이 사람 저쪽에서는 옆에 사람들은 미쳤네 이래. 겨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상황이 그땐 그렇게 열악했군요. 엄청 연락했어요. 네. 카메라도 막 돌다가 서요 이게 얼어가지고. 아, 너무 추우니까. 카메라가 그러면 그 성냥개비 있죠. 그걸로 막 구멍을 눌러 막 이렇게 눌러. 꽂아 막. 네. 그리고 막 다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까칠하다는 말씀을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감히 좀 옆에서 그 네. 본 느낌은 굉장히 약간 좀 낯가림 같은 게 좀 있으시잖아요. 낯가림 많아요. 네. 네. 근데 그 정말 서울역 앞에서 그렇죠. 그런 복장으로 다닐 수 있었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그 괜히 그냥 그 최인호 형이 제가 아니 그러니까 최인호 형이 머리가 좋으셔요 이분이. 네. 제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술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술 먹고 막 그럼 우리 최인호 형이 누굽니까? 그 우리 어렸을 때 완전 우상 그렇죠. 가수가 맞아요. 야 별들의 고향 그렇죠. 뭐 네. 구멍 타인의 방 이런 걸로 확 주옥같이 막뭐 언제 했어 막 이렇게 하다가 술 먹고 그렇죠. 저 기절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 근데 한다고 그랬대. 막저 단골이 그랬다 그래서 아유, 어떡을 하게 됐는데. 최인호 선생님하고 또 그런 깊은 인연도 있으시고. 네, 근데 이 깊은 영화가 인연. 진짜 김수철 씨한테는 행운의 작품이라는 게 네. 나둬야 간다가 이 히트했죠. 고래사냥 주제가였죠. 그렇죠. 네. 공전의 히트였죠. 네, 엄청 그, 히트했죠. 그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불러가면서 얘기하고 그 앨범이 나도야 간다 왜 모르시나요? 젊은 그대 세 곡 히트했어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와, 그렇구나. 나도야 간다 앨범 안에 예. 젊은 그대도 있었어요. 아, 왜 모르시나. 예. 네. 이때 대학생들이 로망이 예. 나도 한번 저기 동해안으로 고래 잡으러 가자. 뭐 이런 것들이 로망이었고요. 예, 맞아요. 함께 떠나려고 했었던 것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너무 암울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좀 현실 도피적인 예, 예, 청년의 문화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때. 네. 그때 데모도 많았고 네. 암울했죠. 네. 사실은. 어쨌든 그러면 그런 그 작품들은 그 작품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이제 우리 군부 독재가 좀 길어지니까 그 전에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그거 히트했어요. 하길동 감독 우리 네. 나를 대표하는. 그래서 우리 엄청나게 젊은 애 히트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고래사냥이에요. 그게 다른 형태의 젊은이들의 꿈을 그린 그러나 사회적으로 억압돼 암울한 있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역사적 순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거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자면은. 사실은 그 병태라고 하는 주인공이 예. 그런 암울한 시대를 반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대에 맞습니다. 적응하고 네. 아주 영민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바보같이 살지만 예. 정말 우리 시대의 양심이고 방향이다. 그렇죠. 예. 이런 힘이 것들을 없고 보고- 나약하지만 그렇죠. 예, 예. 젊은이의 꿈을 상징이죠. 그게. 네. 제 본인은 이일이 중 연이 불가능하다고 떠난 사랑 꽃잎 위에 못다 쓴 사람 종이 비행기 만들어 날려버렸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냈어 그게 이제 솔로 2집이고요. 예. 예. 그리고 미국으로 호련히 떠나셨어요. 아 이제 그 돈이 좀 생기고 아 내년에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음악 장비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공부하려고 이제 뉴욕을 갔는데 예, 그때 또 그해 제가 가수왕이 됐어요. 네. 근데 가기로 하는 건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더 늙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 아까 전부터 또 공부. 그래서 이제 1, 2, 3 인사드리고 이제 뉴욕으로 갔죠. 가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학교 알아보고 네. 학교 들어가려고 네. 그랬죠. 미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못 보던 그게 1985년 봄인데 네. 엄청난 자극을 받으셨군요. 매일 완전, 자극받았어요. 예. 좌절했어요. 예. 제가 왜요? 나름 기타 친다고 그랬는데 예.
그 그리니치 빌리지 센츄럴 파크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거기 곳곳에 스트릿 밴드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아주 게으르게 아주 이렇게 뭐 오늘 살거나 내일 살거나 이렇게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3달러인가 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그때 이 사람 3달러 오 그러더니 땡큐 그러더니 그냥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막 우리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그냥 프로 네. A 플러스 같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이 친구는 노숙자 같은데 이렇게 잘 치나 근데 나는 조금 친다고 속으로 잘난 체만 하고 확 좌절했어요. 그래서 그 스트릿 밴드 기타리스트 보고 좌절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좌절하고. 포크 클럽이 있어요. 거기 포크만 해. 포크에 가서 또 좌절하고. 재즈 클럽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 테이블하고 뭐 저쪽에 한 테이블 있는데 두 테이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클럽에 청소 아저씨가 청소를 하다가 시가 딱 보더니 스테이지 시간이야. 이 사람이 올라가더니 레디스 앤 젠틀맨 하면서 사회를 봐요. 네.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그 왔더니 거기서 분장하고 네. 테이블은 한 테이블인 거예요. 그 테이블은 그냥 그 식구들. 그러더니 이제 올라가 노래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한 테이블 있잖아요. 그래도 아주 성심껏 정말 뭐 10,000명 막 대형 콘서트 하는 것처럼 막 노래를 너무 잘해. 막 거기서 이거 프로가 다르구나. 이렇게 한 테이블 있으면 무성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구나. 또 좌절. 그다음에 결정적인 좌절은 이제 어느 클럽을 가는데 거기는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날따라. 밴드에 밴드 4인조. 제가 건반 앞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사운드 어떻게 판하고 똑같은 사운드가 나지 이렇게 클럽에. 그래서 이 사운드 어떻게 했지 뭐 구조 막 보고 이렇게 제 나름에 네.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 건반 치는 친구가 이 선글라스 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두 대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하고 막 노래를 해요. 그냥 건반을 치면서. 건반 예. 치면서 노래를 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해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애드립을 쳐 노래하다가 네.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이거를 막 쳐요. 너무 잘 친다. 이거 잘 친다 그러는데 막 해. 끝났어요. 앵콜을 막 나와. 그래서 앵콜 두세 곡 더 받고 네.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에 그 멤버들이 내려가요. 네. 하나둘씩. 근데 이 친구는 안 내려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네. 제가 건반 앞에 있었거든요. 네, 네. 다 내려오고 이 친구는 가만히 있어서 저 친구는 노래를 혼자 하나 더 하려고 그러나 하고 가만히 기다렸거든요. 누가 무대에 올라가요. 그러더니 에스코트, 데리고 나를 와. 네. 아니 근데 이 친구 걸음걸이가 이게 뒤뚱뒤뚱 와. 네. 그것도 쇼크 받았잖아요. 네. 그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막 레이 찰스도 잘하고 뭐 그렇죠. 스티브 원더도 잘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도 너무 잘하시. 거기서 또 제가 저분은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렇게 잘 칠까 또 좌절했잖아. 또 그럼 그렇게 매일 좌절하고 매일 좌절 좌절했어요. 연습이었는데 네?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내 자리를 극복이 안 줬어요? 됐죠. 계속 좌절했지.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도 무용 소리악을 제가 하는 작곡을 소리악 하는 네. 거거든요. 소리. 영상에 의한 소리 영화음악. 작은 영상은 드라마 음악. 움직임에 의한 소리는 무용음악. 무용음악에서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는 원래 있는 거니까 그건 네. 제외고. 네. 그다음에 빛과 소리의 조화로운 것, 음악. 이거는 행사음악. 그렇게 작곡한 거거든요. 우리 대중음악은 내가 느끼는 감성. 이걸 대중가요. 이렇게 해서 작곡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는 무용에 관한 책이 뭐 거의 없었어요. 사실 네, 지금도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뉴욕 갔더니 그 자료가 그 책이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서점도 뭐 그렇게 대형 서점이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용음악 그거 하고 아까 그 음향에 관련된 거, 음향공학에 관련된 거, 무용음악에 관련된 거 이걸 많이 샀죠. 그다음에 뮤지컬, 네. 42nd 스트리트 캐치 이런 거를 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 영화와 뭐 이제 그
가수로서 크게 히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예. 음악 장비 쓰셨죠, 공부하려고 책 네. 사셨죠, 뭐 이런 것들 하면 그렇게 남지 않으셨을 것 같은 아, 이게 그 시대 남들은 생각. 히트할 때 남들은 건물을 쌓는데 맞아요. 저는 계속 음악을 음악을 쌓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네. 예, 그건 음악이 많습니다. 네.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예. 좀 엄마랑 딸과의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아버지가 이제 그 음악하는 거 반대도 하고 뭐 예. 그러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 어떠신가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 옛날 분이라 네. 아주 옛날 분이어가지고 제가 막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큰 누나도 막 80 다 돼가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옛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 문화예술에 대한 거는 무조건 그 반대예요. 먹고 살기 어렵다. 먹고 살기 그렇죠. 어렵고 그러니까 고생한다. 예, 공대도 저는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캠퍼스가 울긋불긋 뭐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일로 가라도 일로 갔거든요. 우리 또 저희 세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반항하고 이런 거가 안 되는 세대예요. 알겠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를 하시니까 항상 몰래 항상 몰래. 이제 그러나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저희들을 이제 키워주시고 이렇게 한 그렇죠. 거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있지만 그런 불효는 했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거는 항상 이제 제가 좀 죄스럽죠. 근데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김수철이 됐으니까 인정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순간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제가 가수왕 12월에 하면은 10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아, 못 보고 84년에. 돌아가셨군요. 예. 그런데 텔레비에 나오면 쟤는 공부해야 될 텐데 이제 여전히. 그렇게 뭐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끝까지. 더 계셨으면 사실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럼요. 국제 행사 같은 거 다 음악 연출하시고 이제 그런 거 네.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실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86 아시안 게임에서 아마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국제 행사가 없었을 텐데 예. 그 행사의 음악 감독을 맡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제가 원래 애국심이 있진 않았어요. 그 책에도 항상 우리 문화를 자꾸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첫 행사는 1980년 아시안게임이에요. 거기 음악을 일부 맡아서 하다 보니,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조금씩. 그러니까 올림픽은 이제 더 세계적인 거잖아요. 이건 세계인의 잔치니까, 그걸 더 확장해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몰라요. 뭐 외국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왜 모르지? 우리나라를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우리나라 문화를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의 전통 음악은 어느 나라든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야. 다 색깔이 틀린 거지. 네. 그런데 이거를 현대화해서 우리의 현대적인 맞는 정서를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니네 나라 그런 게 있니 저런 게 있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때론 생각해보세요. 말만 있다고 그러지 사실은 우리 젊은 애한테 물어보면 없다니까요. 그거가 이게 없구나.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하고 네. 미술은 또 어느 분이 하시고 네. 문학은 한강이 요즘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예. 문화예술에서 자꾸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런 큰 생각들이 조금씩 제가 크게 돼요. 이렇게 예. 이거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작가들을 많이 알리는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음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도 얘기해. 사실은 제가 있는 파트가 이 연출 파트여가지고 예. 총감도 행사에는 음악이 되게 중요해요. 음악이 나와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악하고 테크놀로지, 네.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서 픽스가 되면 내용이 픽스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는 거고 이 교수님은 글을 쓰고 네. 우리 저 아나운서님은 이 얘기를 하고 나는 음악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합적으로 다 보시는 사실은 그림을 전체를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큰 예, 그림을 그리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사실은 기타 산조라는 걸 처음으로 저희한테 예, 선물해 아시안 주셨어요. 게임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80년에 아까 그 탈 때문에 네. 기타로 수박 겉핥기로 국악을 하고 우리 걸 공부하겠다 하면서 공부로 들어가요. 공부 들어가면서 6년 만에 기타 산조라는 거를 발표해요.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그게 기타 산조예요. 그래서 기타 산조라는 거는 제가 이름을 짓고 제가 만든 장르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기타 산조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실까요? 네, 기타 산조 한번 듣고 기타 가시죠. 산조를 저하고 지금 30년간 듀오로 여러분 네. 잘 아시는 김덕 선생님 장고를 모셔서 네. 지금 기타 산조가 어떤 기타가 서양 악기지 않습니까? 네. 이 서양 악기로 우리의 멜로디를 현대화한 걸 제가 연주해요. 연주하면서 우리의 악기인 장고와 함께 협연하는 거. 장고와 기타 산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